안녕하세요. 심혈관 전문의 나길환 교수입니다. 오늘도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환자분들의 표정을 보면 하나같이 근심이 가득합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받아들고 당뇨 진단을 받으셨거나 혹은 당뇨 전 단계, 즉 당뇨병이 코앞까지 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죠. 자리에 앉자마자 가장 먼저 하시는 질문은 처방받을 약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매일 먹어야 하는 밥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수님, 제가 밥은 힘이 없어서 죽어도 못 끊겠는데 빵이나 떡은 좀 줄일까요? 아니면 밥 대신 몸에 좋다는 과일을 많이 먹으면 식사 대용으로 괜찮지 않을까요? 현미밥이나 잡곡밥은 배불리 먹어도 살 안 찌고 혈당도 안 오른다던데 맞나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지금 이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한국인의 주식인 밥, 간식으로 즐기는 빵, 명절 때마다 빠지지 않는 떡, 그리고 후루룩 넘기는 맛이 일품인 면.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탄수화물이죠. 그런데 병원에만 오면 의사들이 이걸 독약 취급하며 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대안으로 찾는 것이 바로 과일입니다. 과일은 자연에서 왔고 비타민도 많고 상큼하고 달콤하니까요. 왠지 가공식품보다는 내 몸을 깨끗하게 정화해 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러분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상식을 완전히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막연히 건강식품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과일이 경우에 따라서는 밥이나 빵보다 여러분의 혈관을 더 빨리 망가뜨리고 뱃살을 찌우며 평생 당뇨약을 끊지 못하게 만드는 주범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우리 몸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밥이 나쁠까요? 과일이 나쁠까요? 아니면 둘 다 절대 먹으면 안 되는 독약일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마트에서 장을 볼 때나 식탁 앞에 앉았을 때 전혀 다른 눈으로 음식을 바라보게 되실 겁니다. 막힌 혈관을 뚫고 평생 건강을 지키는 진짜 식사법, 지금부터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뼛속 깊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밥, 빵, 면, 떡, 감자, 고구마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음식들은 우리 몸에 들어와 소화 과정을 거치면 잘게 쪼개져서 결국 포도당이라는 단일 물질이 됩니다. 많은 분이 당뇨라는 병명에 당자가 들어가다 보니 포도당을 마치 우리 몸을 공격하는 악당처럼 생각하십니다. 혈당을 올리는 주범이라고 미워하시죠. 하지만 포도당 입장에서 보면 참 억울한 일입니다. 사실 포도당은 우리 몸,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생명의 중추인 뇌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간이나 심장, 근육 같은 다른 장기들은 포도당이 부족하면 저장해 둔 지방을 태워서 쓰기도 하고 정급하면 단백질을 끌어다 쓰기도 하면서 어떻게든 버팁니다. 하지만 우리 뇌는 아주 까다롭고 편식 심한 미식가입니다. 뇌를 보호하는 장벽 때문에 아무 에너지나 들어갈 수가 없어서 오직 포도당과 산소, 이 두 가지만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뇌가 하루에 쓰는 포도당 양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갑자기 밥을 확 끊고 며칠을 굶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배가 꼬르륵거리고 고픈 건 둘째치고 머리가 멍해지고 어지럽고 신경질이 나기 시작할 겁니다. 손이 떨리기도 하죠. 이게 바로 뇌가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주인님, 지금 포도당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나 굶어 죽게 생겼어요. 빨리 당을 넣어주세요. 라고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뇌가 이렇게 위기 신호를 보내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당장 뇌를 살려야 하니까요. 그런데 입으로 들어오는 먹거리가 없으니 포도당을 만들 재료가 없습니다.
이때 우리 몸이 선택하는 방법은 아주 잔인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허벅지 근육을 녹이기 시작합니다. 간에 저장해둔 글리코겐이라는 비상식량을 다 쓰고 나면 멀쩡한 근육 단백질을 분해해서 억지로 포도당을 만들어 뇌로 보냅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 당신생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당을 몸에서 새로 만들어낸다는 뜻이죠. 그래서 무리하게 굶어서 살을 빼면 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라 소중한 근육이 줄어들고 몸이 축나게 됩니다. 뇌를 살리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인 셈이죠. 이처럼 포도당은 적정 수준, 그러니까 공복 혈당 기준으로 60에서 90 사이가 유지되어야 뇌도 살고 우리 몸도 건강하게 돌아갑니다. 저혈당 쇼크가 오면 사람이 쓰러지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유불급 너무 많을 때 생깁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이 혈당 수치가 130을 훌쩍 넘어 200, 300까지 올라갑니다. 피 속에 포도당이 너무 많이 떠다니는 겁니다. 뇌 입장에서는 아이고 먹을 게 많으니 좋네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혈액 속에 넘쳐나는 포도당은 마치 끈적끈적한 설탕물과 같습니다. 물려들 생각해 보세요. 이 끈적한 당분들이 혈관 속을 둥둥 떠돌다가 적혈구 속에 있는 혈색소에 딱 달라붙습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3개월치 평균 혈당이라고 검사하는 당화혈색소라는 수치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적혈구뿐만이 아닙니다. 혈관 벽을 구성하는 단백질 여기저기에 설탕 코팅을 입히듯이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당분이 단백질에 달라붙어 변질된 물질을 당화 최종산물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진짜 혈관을 파괴하는 악당입니다. 영어 약자로는 AG라고 하는데요. 이름처럼 우리 몸을 늙고 병들게 만듭니다. 이 물질들은 혈관 벽에 끊임없이 염증을 일으킵니다. 우리 몸은 이 염증을 치료하려고 애쓰지만 혈당이 계속 높으면 염증은 만성이 됩니다. 상처 난 혈관 벽에 찌꺼기가 끼고 그것이 굳어지면서 혈관이 딱딱하고 좁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이 혈관이 빨리 늙고 막히는 이유가 바로 이 과도한 포도당 때문입니다. 동맥경화가 심해지면 결국 뇌졸중이 오거나 심장마비가 오거나 눈의 망막 혈관이 막혀 실명하게 되고 콩팥의 미세혈관이 망가져 평생 투석을 해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뇌를 위해서는 포도당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포도당을 줄여야 합니다. 특히 이미 당뇨가 시작된 분들이라면 넘치는 포도당은 독약과도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밥이나 빵 같은 전분 음식은 줄여야겠고 배는 고프니 과일은 어떨까요? 과일은 자연식품이니까 공장에서 만든 빵보다는 낫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밥은 반 공기만 드시고는 식후에 입가심이라며 커다란 배 1개, 사과 1개, 귤 5개를 뚝딱 드시는 분들을 봅니다. 그리고 흐뭇해 하십니다. 비타민을 챙겼고 건강식을 했다고 생각하시니까요.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당뇨 환자나 비만 환자 혹은 지방간이 있는 분들에게 과일은 밥보다 더 위험한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과일에 들어있는 당분의 정체, 과당 때문입니다. 곡식이나 빵이 분해되어 만들어지는 것이 포도당이라면 과일의 강한 단맛을 내는 주성분은 과당입니다. 물론 과일에도 포도당이 일부 섞여 있지만 대부분의 과일은 50%에서 70% 이상이 과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과당은 화학 구조상 포도당보다 1.5배에서 많게는 2배 정도 더 답니다. 그래서 과일을 먹으면 기분이 확 좋아지고 입에 착착 감기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몸,
특히 우리 세포들은 이 과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우리 몸의 기본 연료는 어디까지나 포도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일을 잔뜩 먹어서 몸속으로 들어온 그 많은 과당은 다 어디로 갈까요? 쓸 곳이 없어진 과당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인 간으로 전량 보내집니다. 간은 이 들어온 과당을 처리하느라 비상이 걸립니다.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라면 모르겠지만 이미 밥을 먹어 배가 부른 상태에서 과일이 들어오면 간은 이 과당을 아주 빠르고 효율적으로 지방으로 바꿔버립니다. 네, 여러분이 들으신 게 맞습니다. 과일은 몸속에서 지방이 됩니다. 그것도 피부 아래 쌓이는 피하 지방보다는 간이나 췌장 같은 장기 사이사이에 끼는 내장 지방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과거 인류가 수렵 채집을 하던 원시 시대를 생각해 봅시다. 그때는 먹을 것이 늘 부족했습니다. 가을철에 잠깐 열리는 과일은 인간에게 생존을 위한 축복이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과일을 실컷 먹어두면 몸이 그것을 지방으로 바꿔 뱃살에 저장해 둡니다. 그래야 먹을 것이 없는 혹독한 겨울을 버티고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요. 우리 몸은 진화적으로 과일의 과당을 지방으로 비축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우리는 1년 365일 마트에만 가면 과일을 살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는 늘 먹을 것이 가득합니다. 굶어 죽을 걱정이 없는 현대인에게 지방을 차곡차곡 쌓아주는 과당의 능력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기계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칼로리의 밀가루 100g과 똑같은 칼로리의 과일 100g을 먹었다고 칩시다. 밀가루를 먹으면 혈당 수치는 확실히 더 빨리 오를 겁니다. 포도당이니까요. 하지만 포도당은 우리 근육도 쓰고 뇌도 쓰고 남으면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간이나 근육에 잠시 저장도 해둡니다. 우리 몸이 포도당을 처리하는 시스템은 아주 발달해 있어서 지방으로 바꾸기 전에 최대한 에너지로 쓰려고 노력합니다. 지방으로 가는 건 정말 최후의 수단입니다. 반면에 과일의 과당은 다릅니다. 혈당 수치는 밀가루보다 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기 수치만 보고 과일 먹으니까 혈당 별로 안 오르네? 밥보다 좋은 건가? 하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혈당 수치에 잡히지 않는 그 많은 과당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간에서 지방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과당은 중간 과정이 거의 없습니다. 간으로 가자마자 지금 당장 쓸 데가 없네? 그럼 일단 지방으로 만들어 하고 바로 중성지방으로 합성됩니다. 이렇게 쌓인 지방은 간에 끼면 지방간이 되고 배에 쌓이면 내장 비만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장 지방에서 나오는 염증 물질들이 인슐린의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결국 당뇨병을 더 악화시키고 없던 당뇨도 생기게 만듭니다. 그러니 나는 밥 대신 과일만 먹는데 왜 살이 안 빠지지? 라고 하시는 분들, 혹은 과일 다이어트 중인데 배만 나온다라고 하시는 분들, 범인은 바로 과당입니다. 과일 많이 드시면 살찝니다. 그리고 그 살은 당뇨와 고지혈증을 부르는 아주 질 나쁜 지방입니다. 천연 과일 속의 과당도 조심해야 하는데 현대 사회에는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액상 과당입니다. 다른 말로는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라고도 합니다. 원래 설탕은 사탕수수에서 추출하죠. 포도당과 과당이 딱 반반씩 11로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 미국에서 옥수수가 너무 많이 생산되면서 농가들이 고민에 빠집니다. 이 남아도는 옥수수를 어떻게 처리할까 연구하다가 옥수수 전분을 분해해서 시럽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옥수수 전분은 포도당 덩어리라 단맛이 설탕보다 덜했습니다. 그래서 화학적인 효소 처리를 통해 포도당의 일부를 단맛이 강한 과당으로 변신시켰습니다. 이 액상 과당은 설탕보다 가격이 훨씬 쌉니다. 그리고 액체 상태라 음료나 과자에 섞기도 너무 편합니다. 식품 회사들 입장에서는 기적 같은 재료죠. 그래서 1970년대 이후부터 과자, 아이스크림, 빵, 소스, 그리고 무엇보다 탄산음료와 주스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액상 과당이 무서운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마신다는 점에 있습니다. 씹어 먹는 사과나 배에는 그나마 식이섬유라도 들어있어서 소화 흡수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춰줍니다. 하지만 음료수에 들어있는 액상 과당은 아무런 방해물 없이 위장을 통과해 우리 간으로 쓰나미처럼 쏟아져 들어옵니다. 간이 쉴 틈도 없이 직행해서 순식간에 지방으로 바뀝니다. 더 큰 문제는 액상 과당이 우리 뇌를 속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렙틴이라는 포만감 호르몬이 나와서 주인님 배불러요. 이제 그만 먹어요 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과당은 이 포만감 신호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습니다. 콜라를 마시면 배가 부르던가요? 오히려 입맛이 더 돌고 피자나 햄버거를 더 먹게 됩니다. 뇌의 보상 중추인 도파민만 자극해서 더 줘, 단 거 더 줘 라고 외치게 만듭니다. 중독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달달한 믹스커피, 식사 후에 입가심으로 무심코 마시는 오렌지 주스 한 잔,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드시는 요구르트. 이것들이 여러분의 간을 지방 공장으로 만들고 췌장을 혹사시켜 결국 인슐린 시스템을 망가뜨립니다. 맛있으면 0칼로리라는 유행어가 있죠? 의사 입장에서 보면 정말 위험한 말입니다. 맛있다는 건 뇌가 쾌락을 느낀다는 뜻이고 그만큼 당분과 칼로리가 응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맛있으면 0칼로리가 아니라 맛있으면 과잉 칼로리이자 내장 지방입니다. 이제 다시 주식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흰 쌀밥인 백미가 당뇨에 안 좋다고 하니 많은 분이 현미나 흑미, 잡곡밥 혹은 통밀빵을 드십니다. 물론 백미나 흰 빵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잡곡에는 식이섬유가 껍질째에 들어있어서 소화 속도를 늦춰주고 혈당이 스파이크처럼 급격히 튀어오르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줍니다.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하죠.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현미든 잡곡이든 통밀이든 귀리든 결국 그 본질은 탄수화물이라는 점입니다. 몸속에서 분해되면 결국 포도당이 됩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분들을 정말 자주 봅니다. 교수님, 저는 쌀밥 절대 안 먹어요. 몸에 좋은 잡곡밥만 먹습니다. 그런데 당화혈색소가 왜 이렇게 높죠? 식사량은 어떠세요? 잡곡밥이 몸에 좋다길래 밥그릇에 고봉으로 담아서 2그릇씩 먹었어요. 건강식이잖아요.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잡곡밥이 백미보다 좋다는 건 같은 양을 먹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잡곡밥이라고 해서 마음 놓고 양을 늘리면 결과적으로 들어오는 포도당의 총량은 똑같거나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섬유소가 소화를 늦춰줄 뿐 그 안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이 어디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들어올 뿐 결국 다 흡수되어 여러분의 혈당을 올립니다. 당뇨 환자분이시라면 잡곡밥이니까 많이 먹어도 돼가 아니라 잡곡밥으로 바꿨지만 양도 줄여야 돼가 정답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먹느냐입니다. 밥의 종류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절대적인 탄수화물의 양을 줄이지 않으면 혈당은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밥도 문제고 과일도 문제라면 다 굶고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핵심은 과잉을 피하는 것입니다. 첫째, 여러분이 당뇨가 없고 정상 체중이며 건강검진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 밥도 드시고 과일도 드세요. 골고루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 몸은 뇌를 위한 포도당도 필요하고 과일의 비타민도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이때도 과식은 금물입니다. 과식하면 그 잉여 에너지는 모두 뱃살로 가니까요. 둘째, 만약 여러분이 당뇨가 있거나 비만하거나 지방간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는 밥과 과일 모두 철저히 제한해야 합니다. 포도당은 뇌를 위해 필요하지만 이미 여러분의 혈액 속에는 쓰고도 남을 만큼의 포도당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밥, 빵, 면의 양을 지금 드시는 것의 평소 절반으로 과감하게 줄이세요. 그럼 배가 고프겠죠? 그 부족한 배는 채소와 단백질로 채우셔야 합니다. 기름기 없는 고기, 생선, 두부, 계란, 그리고 잎채소를 충분히 드셔서 포만감을 느끼셔야 합니다. 식사 순서도 중요합니다. 밥부터 드시지 마세요. 채소 반찬을 먼저 드시고 그 다음 단백질 반찬을 드시고 마지막에 밥을 드세요. 이렇게 순서만 바꿔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과일은 어떨까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당뇨 환자에게 과일은 약보다는 독에 가깝습니다. 비타민을 섭취하겠다고 달디단 과일을 드시다가 혈당 폭탄과 중성지방을 얻게 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은 브로콜리, 시금치, 파프리카 같은 채소로도 충분히 아니 훨씬 더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과일이 너무 드시고 싶다면 식사 대용이 아닌 간식으로 드시되 양을 정해 놓으세요. 사과라면 3분의 1쪽, 귤이라면 하루에 딱 1개. 맛만 보시는 정도로 제한해야 합니다. 특히 갈아서 주스로 드시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껍질째 꼭꼭 씹어서 아주 천천히 드셔야 그나마 혈당 스파이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셋째, 맛없는 식사에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식당에서 파는 입에 착 붙는 맛있는 제육볶음, 달짝지근한 불고기, 새콤달콤한 샐러드 드레싱. 여기에는 설탕과 조미료가 상상 이상으로 들어갑니다. 고기를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설탕 양념을 퍼먹는 셈입니다. 진짜 건강한 식단은 재료 본연의 맛을 즐기는 것입니다. 간은 최소한으로 하고 달콤한 소스 대신 좋은 올리브 오일이나 소금을 살짝 곁들이는 정도가 좋습니다. 처음에는 입에 조금 심심하고 맛이 없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맛없음이 여러분의 혈관을 뚫어주고 끈적한 피를 맑게 해줍니다. 자극적인 단맛과 짠맛에서 멀어질수록 여러분의 혀는 예민해지고 건강해집니다. 나중에는 양배추를 씹어도 단맛이 느껴지고 현미밥을 오래 씹었을 때 느껴지는 구수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과식하지 않게 되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7. 클로징. 오늘 긴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포도당은 뇌가 먹는 유일한 밥이지만 넘치면 혈관을 망가뜨리고 염증을 일으키는 독이 됩니다. 과일의 과당은 혈당 수치는 덜 올릴지 몰라도 간에서 바로 지방이 되어 뱃살과 지방간의 주범이 되고 인슐린 저항성을 키웁니다. 건강식이라는 잡곡밥도 많이 먹으면 결국 탄수화물 과잉으로 이어집니다. 이걸 모르면 평생 약 못 끊어요 라는 다소 무서운 제목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약은 여러분의 혈당을 강제로 낮춰주는 보조 도구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인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고치지 않으면 약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인슐린 주사까지 맞아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밥그릇의 크기를 줄이고 식후에 습관적으로 먹던 과일과 달콤한 커피를 끊어보세요. 처음 며칠은 금단현상처럼 힘들겠지만 우리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끈적하던 피가 맑아지고 막혀가던 혈관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의사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약이 전부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이 입으로 가져가는 숟가락, 그 위에 놓인 음식이 여러분의 10년 뒤, 20년 뒤를 결정합니다. 부디 오늘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의 식탁을 바꾸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건강한 100세를 누리는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친구 나길환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